안녕.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2탄입니다. 1탄 영상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인벌카링스 엑자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더 빨리 사실 촬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다 점수를 받은 게 이미 꽤 됐지. 저는 이 시험을 네덜란드에 이민으로 오고 1년 안에 다 마쳤는데, 사실 조금 더 기다린 이유가 저희 신랑도 이 시험을 봤어요. 하나만 봤어요, 하나. 읽기 시험을 봤는데 저는 우리 신랑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공부를 진짜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패스를 한 거예요. 난 천재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서 동기부여가 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저는 시험에 자신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좀 그래서 한동안 좀 멘붕이었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이걸 찍어야겠다. 제가 이거 시험 관련해서 많이 이제 적어놨는데 사실 저도 까먹기 전에 빨리 이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네덜란드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시험 관련해서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런 거를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은 총 5종류가 있어요. 6개. 6개. 근데 일단 5개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문화 이런 시험이 있고, 하나가 일을 하려면 오리엔테이션 뭐 워크 어쩌고인가? 요 제목으로 요게 있는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봐야 되는 시험은 이렇게 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은 듣기, 읽기, 쓰기는 50유로씩이고 말하기 60유로, 그리고 문화는 40유로입니다. 거기 보면은 대부분 점수는 8주 이내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객관식만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2주 안에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는 더 일찍 나왔잖아. 자기는 일주일 만에 나왔잖아. 일주일 안 걸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고요. 먼저 제가 시험장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험을 본 시기는 2021년 여름 기준이고, 이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험 때랑 또 다를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웹사이트 가서 신청을 하는데 시험일 기준 2주 전까지는 무료로 날짜나 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시험 일주일쯤 전에 레터가 와요, 집으로. 그 레터랑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되거든요. 로테르담에 있었던 시험 장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2명씩 들어가서 이제 접수를 했어요. 접수 후에 캐비넷이 있는데 편지랑 신분증 외에 모든 짐을 다 집어 넣어야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설정을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그 안내해주는 사람이 불러주세요. 편지에 보면은 내가 어느 홀에서 시험 보는지가 나와 있어요. Zaal 1, Zaal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Zaal 1, Zaal 2 이렇게 부르면은 손 들고 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난 한 번에 다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나는 심지어 기다리는 것도 없었는데. 나는 4명이서 봤어. 시험을? 시험 자체를 4명이서 갔다고? 그러면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겠지. 나는 꽤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다를 수 있는데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따라가면은 거기서 신분증 검사를 한 번 더 해요. 자기 이름 옆에 사인을 하라고 하거든요. 사인을 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지정된 자리를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서 네덜란드어로 얘기하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자리로 가면은 편지랑 신분증은 자기 자리 옆자리에 두게 되고, 시험 보는 자리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안내해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옆에다 두고 여기 앉아라. 근데 그걸 네덜란드어로 다 하시니까 처음에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 자리에 앉고 신분증과 편지를 옆에 두면 됩니다. 안경 낀 사람들은 안경도 빼서 다 보여달라고 해요. 했지 그거. 브릴? 안경이 브릴인데 브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것도 못 알아들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신랑 갈 때는 제가 미리 알려줘서 신랑이 미리 이렇게 안경 보여줬다고 하는데, 안경 보여달라고 하고 시계 있냐고 물어봐. 시계 있냐? 그래서 시계 없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틀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돼요.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시작하시는데, 시험 예시 문제를 같이 이제 큰 화면으로 보면서 한 문제 정도로 같이 풀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틀고 본인 이름을 확인하라고 해요. 자기 이름이 맞게 써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시험 끝나기 몇 분 전에 알림이 뜬다고 알려주는데, 사실 저는 알림이 있기 전에 늘 일찍 나와서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알림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은 먼저 끝나는 사람대로 나갈 수 있어요. 기다릴 필요 없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전반적으로 시험 시간은 아주 충분했어요. 이게 시험장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냐, 이 책이 있어요. 공식 교재인 것 같거든요. 꽤 많아요. 꽤 무겁고 꽤 비싸고 42유로. A1 책도 있는데 A1이랑 A2 책이 좀 수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개인적으로 A1 책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셨다면 A2를 바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 책의 문제가 문법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아예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 책 말고 다른 책을 사는 게 나아요. 맞아. 아니면은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 보시고 거기에 제가 문법 수업 들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쭉 듣고서 저는 A2 문법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문법 파트가 있긴 한데 굉장히 작게 나와 있고, 시험 자체에는 문법을 물어보는 게 잘 없기 때문에 문법은 따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듣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두 사람이 대화 나누는 영상들이 있어요. 저는 한 두세 번씩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 사이트 모의고사 이렇게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듣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컨트롤 바가 있어서 내가 못 들은 부분을 계속 앞으로 가서 들을 수가 있어서, 근데 생각보다 다시 듣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충분해요. 공식 사이트에서 풀어보는 모의고사랑 수준이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읽기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이 토익 같은 거 보면 보통 듣기, 읽기를 보잖아요. 한국인들에게 좀 익숙한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책 한 번 풀었고 단어 같은 건 두세 번 다시 보면서 외웠었고, 공식 사이트 모의고사 이렇게만 공부를 했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공식 사이트의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쉬웠던 느낌이었어요. 자기도 되게 쉽다고 했잖아. 나는 운이 좋아서 엄청 쉬웠지, 자기. 표가 많이 나왔어. 토익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토익보다 좀 더 쉽다라는 느낌? 만점을 받았고요, 저는. 말하기 시험. 이 책에서도 문제를 들을 수 있고 모범 답안이 나와 있어요. 모범 답안을 보면서 연습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언어 교환하는 파트너랑 같이 예상 문제들로 좀 연습을 했었는데 혼자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듣기나 읽기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점수가 딱 뜨는데, 말하기는 녹음하는 부분의 점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면 몇 점이 나올까? 이게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험은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절반은 질문을 듣고 답을 녹음하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예요. 질문을 들을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녹음을 다시 들어보고 다시 녹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말을 하거든요.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컴퓨터가 동시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시에 말을 하고 동시에 말이 끝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토플 말하기 시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말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많이 신경이 쓰이진 않는다. 문제는 똑같아? 문제는 다 똑같아. 그러면 옆 사람이 하는 거 듣다가 따라 할 수도 있겠네? 근데 뭐 그렇게 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문제 말하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이 하거든? 잘생겼어. 중요해? 잘생긴 게? 그 다음 쓰기. 여기 책에도 문제가 나와 있고 모범 답안이 있어요. 모범 답안에서 유용한 표현들을 저는 따로 모아서 문장을 통으로 외웠고, 말하기 녹음 부분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맘대로 답을 작성해도 이게 몇 점짜리 답인가, 뭐가 틀렸나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언어교환 파트너한테 매번 좀 답안을 작성해서 보내주고 첨삭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다가 직접 펜으로 작성을 하는 그런 시험 형식입니다. 이게 만약에 틀리거나 하면은 그냥 찍찍 긋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채점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많이 틀리면 되게 지저분해지니까 쓰기 전에 충분히 문장을 생각해서 쓰도록 노력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냥 일단 쓰기 시작하지 말고 한번 구상을 하고 천천히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쓰고 9점을 받았어요. 괜히 어려운 문장을 쓰고
틀릴 것인가, 쉽고 간결하게 쓰고 틀리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3문장 이상 쓰시오 하면 그냥 딱 3문장만 써도 돼요. 굳이 막 10문장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렇게만 해도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길게 쓰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시험 형식은 Formula in Full이라고 해서 표를 작성하는 것도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 책에 샘플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연습을 많이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화시험. 이게 공부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책에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저는 유튜브로 강의를 찾아서 보기는 했는데 제가 찾아본 강의가 이 강의예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된 강의였고 다 네덜란드어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렵긴 했는데 다른 컨텐츠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이걸로 봤었고 누구한테는 되게 공부 안 해도 되는 쉬운 시험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사실 이게 제일 까다로웠거든요.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듣기 시험보다 어려운 듣기 시험이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상황을 듣고 문제가 나오고 답을 체크해야 되는 형식인데 이거는 조절바로 조절이 안 돼요. 다 듣고 다시 듣고 싶으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들어야 돼요. 제가 듣고 싶은 부분만 다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시간을 좀 오래 잡아먹더라고요. 그 한 상황, 어떤 대화 상황을 보여주면 그 상황에 한 3-4개 문제가 같이 이어서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로는 상식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체감상 한 30-40%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식도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동거, 대마초, 낙태, 안락사, 성매매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에서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동성연애와 관련된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 둘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고서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저거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답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사랑하는 데는 성별이 상관없어 이런 답을 고른다던가 그런 상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식적인 것 이외에는 지역, 지리, 기관별 역할, 정치, 투표,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보험, 집 관련, 역사, 공휴일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제가 느끼기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해요.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9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제가 시험 보고 나서는 되게 멘붕이었어요. 너무 많이 찍은 것 같고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제 시험을 보게 되면 문화시험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잘 패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여기 다 다루지 않은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 아는 선 안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컨텐츠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찍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해놓고 이렇게 계획표를 막 짜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 봤는데 이 시험을 보고 나서부터 거의 바로 입덧을 시작해가지고 이거 빨리 안 봤으면은 진짜 언제 봤을지 모르겠다 싶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이왕 보실 거면 빨리 준비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인벌카링스 examen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